네, 매주 목요일에는 세금과 예산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세금 구멍 막아라 시간인데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예산을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복합 청년몰 조성 사업이라는 건데요. 복합 청년몰? 네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통 시장이나 예. 상점가 중에서 이제 빈 곳이 있으면 예, 이곳에다 이제 청년들한테 그 어떤 이제 그 장사를 하라고. 점포를 뭐 무상으로 임대 주거나 네, 저가로 임대 주거나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시장 활성화도 하고 뭐 상가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 좋은 사업 아니에요? 예, 뭐 취지는 좋죠. 예, 이게 원래 이제 저기 전주에서 시작된 그런 사례를 따라서 한 건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단순하게 음식 장사 같은 거에 집중되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저희 나중에 오래 못 가고 휴업하고 폐업하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아, 그럼 그 휴폐업률이 높아요? 네, 지금 현재 19년 현재 260개 중에서 46.8% 절반이네요. 절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절반이 그 지원을 받아서 개업을 했다가 네, 문을 닫거나 네, 일단 뭐 일시 그러니까 접었거나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한 2년을 못 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건 없죠. 그럼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까 뭐 성공 사례인 전주나 이런 데처럼 예. 오랫동안 기획을 하고 뭘 할지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전체 상가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아, 일단 빈 공간에다 그냥 사람만 집어넣는다. 쉽게 하면 이제 그 지원해 줄 거면 컨설팅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그러니까 장사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길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어떤 충분한 컨설팅도 없이 네. 그냥 신청받아서 통과하면 그냥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만 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나 상가는 가게가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걸 지켜주는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취지는 참 계속 어떻게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이 아쉬움이 남아서 그러는데 네. 성공 사례가 아까 그 전주라고 했나요? 예, 전주 남부시장인데요. 어떤 식으로 했는데요? 2012년에 문을 열었는데 이게 이제 한옥마을 이런 데랑 연관이 돼가지고 예. 청년들하고 상인들이 긴밀하게 이제 수기를 했어요. 1년 동안. 네. 그냥 무조건 연 게 아니라 1년 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예. 이게 이제 상가 중에 청년 가게가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음흠. 전체적으로 젊은 시장 예. 그리고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시장 하는 식으로 컨셉을 잡고 그 아이디어도 대부분 청년이 내고 하는 그런 마음대로 해봐라 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갔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어떤 그 하나의 청년 상권을 형성해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 이제 또 관광객들도 굉장히 그 밝은 분위기 속에서 그럼 이제 더 그 많이 속에서 점포라고 하는 것은 품목이 좀 다양화됐던 거고. 예, 품목도 다양하고요.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의 어떤 세밀한 컨설팅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건데요? 좀 내년도에는 133억이 투입이 되고요. 네. 작년에는 282억, 올해는 117억 이렇게 지금 보통 한 200억에서 1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네. 예산 운용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산이란 건 방향이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걸 집행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청년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내실 있게 그게 지원이 되고 있느냐가 핵심 문제다 이런 그 문제의식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일단은 방향에서 네.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게 요번에 청년 그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 청년 예산이라는 게 20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직접 청년한테 가는 게 11%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 나머지는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는 청년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나 그 중간 기관이나 단체에 간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예를 들면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는데 네. 취업을 하는데 이제 알선해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3,500억 중에 1,000억이 그 기관에 가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떻게 보면 알선 기관에. 알선 기관에 가고 예. 또 이제 그 청년 소득세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게 청년 고용 증대 세제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청년 근로자를 채용을 하면 50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 준다 네, 네, 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기업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예. 그 돈을 받으면 예. 그걸 그대로 청년들한테 주기가 좀 힘들겠죠. 오히려 깎거나 네. 기존에 원래 채용하려고 했던 친구들을 더 싸게 채용을 하거나 음.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청년들을 가는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좀 범위를 넓히면 고용장려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보통 이제 그 중소기업 이런데 청년을 고용하면 어떤 그 지원을 해주는 것도 네, 돈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많이 세고 있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한테 직접 가면 예. 이 청년들이 뭐 그걸 밥을 먹는 데 쓰든 뭐 하든 간에 예. 청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데 예. 중간에서 이제 그게 저기 걸러지면 그야말로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분들한테 법을 가르치는 분들한테 너무 돈이 많이 가는 거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래서 청년 수당 이런 거 이제 그 나오면 왜 그 돈 퍼주냐 또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 어느 쪽이 더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예.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청년 특별 예산 항목을 도입하겠다 이런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 뭐 나쁜 주장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청년 예산을 따로 분류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청년 예산이 아닌 것들이 끼워놓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번에 저희가 서울시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네. 3분의 1이 청년 예산이 아니고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청년 예산으로 둔갑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예를 들면 그 중에 일부는 청년한테 지원되겠지만 예. 누구나 이제 갈 수 있는 예산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 일자리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청년도 일자리가 있지만 뭐 노인 일자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 걸 한 군데 몰아넣어 가지고 청년 예산에 많이 쓰고 있다는 모양만 내는 그러니까 그런 쉽게 하면 그 이전부터 집행됐던 예산인데 네. 항목만 딱 청년이라고 붙여가지고 타이틀 붙여가지고 예. 포장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중 일부가 가는데 전부가 가는 것처럼. 예. 그러면 정말로 청년 지원 예산은 정말 절실한 거잖아요. 네네. 요즘같이 특히 일자리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그러면 예산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안이 뭘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의 컨설팅도 중요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청년들이 뭘 하고 싶은가 예. 이런 것들을 조금 논의하는 시간. 마케팅도 이 기획 기간이 길수록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정부는 인프라만 제공하고 예. 그리고 안전망을 제공하는 쪽으로 일단 후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창업 지원 이야기 많이 하는데 창업 지원하면 뭐 돈 지원으로만 바로 어떤 그 직결해서 생각하는 이 그 정부의 사고. 네, 예. 사실 이런 거보다는 어찌 본다면 인프라를 그러니까 깔아주고 네.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저 베를린인데요. 네. 요즘 베를린이 막 집값 폭등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 이유가 그 청년 창업 센터들이 잘 돼가지고 젊고 섹시한 도시다 이런 이미지가 생겨서 청년 도시가 된 겁니까? 예, 그래서 막 몰려들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아, 거기가 보면 인프라 제공하고 네.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기본소득 같은 거 제공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창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네.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집값 올라가는 거 별로 반가운 소식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근데 청년들이 몰려서 그러니까 활기를 이룬다, 활력이 그러니까 살아난다고 해서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쓸 거면 제대로 쓰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